네, 2월 27일 월요일 김효미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타벅스 통해서 여러분들의 오후장 레시피, 달달한 레시피를 짜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에 우리 증시가 좀 다소 주춤했는데 그래도 코스닥 지수가 조금 올라오면서 그래도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난주 주말에 미국 증시에서 이제 PCE 지표가 발표가 됐잖아요. 역시나 이것도 이제 물가 관련된 이제 가격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를 또 이제 좀 뛰어넘으면서 상회하면서 시장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좀 얼어붙었죠. 특히 네. 지난주는 주간 단위로 보면 올해 들어서 이제 최악의 한 주, 미국의 이제 3대 지수가 전부 다 3% 넘는 이제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영민한 투자를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장이 빠지는 걸 아마 못 느끼실 거예요. 워낙에 종목이 빠르게 네, 움직이고 있어서. 오늘 뭐 지난주에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해드렸던 로봇 종목들이 오늘 맞아요. 뭐 로보티즈 장중에 상한가 네, 가고, 상한가 갔어요. 제가 무료 방송 시간에 딱 찍어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0% 넘게 이제 급등하고, 로봇 종목들이 너무 지금 뜨겁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두산그룹이 두산 로보틱스 이제 상장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또 로봇 종목들이 또 난리가 났어요. 협동 로봇 관련된 종목들 플러스 자율주행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정말 좀 강하게 시세가 좀 이제 분출이 되면서, MWC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또 개막이거든요. 딱 맞춰가지고 이슈들이 이제 겹치다 보니까 오늘 지수가 조금 등락을 거듭하는 이제 변동성 구간, 특히 코스피 대형주들은 오늘 지금 1% 넘는 이제 코스피 지수의 이제 하락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지주회사 두산이 오늘 장 초반에 이제 급등을 했고, 로봇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계속해서 좀 견조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후장 레시피가 좀 기대되는데, 네. 지난주에 로봇주들 꼭 눈여겨보자. 조금 쉬어갔다 다시 올라갈 것이다 했는데 정말 오늘 로봇주가 뜨겁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늘 오후장 레시피도 좀 기대가 되거든요. 오늘도 딱 찍어드려야죠. 찍어주세요. 시청자분들이 이제 또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달달한 레시피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네. 지난주에 제가 이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안개 얘기를 한 걸 제가 비유를 좀 해드렸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금융시장에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정말 좀 적절한 표현이 있더라는 거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해온 오후장 레시피도 좀 비슷한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개와 늑대 시간이라는 한 줄 레시피를 좀 제시를 좀 해드릴 텐데요. 이게 네. 뭐 프랑스에서 이제 뭐 나온 표현이라고 하던데요. 그래요? 어원을 찾아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영화도 이제 제작이 됐었고 드라마도 이제 제작이 됐었어가지고 아마 드라마 제목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개늑시. 개늑시 맞아요. 이준기 배우가 네, 맞아요. 왕의 남자 이준기 어쩐지. 배우가 주연을 네. 했던 이 개늑시라는 이제 드라마 때문에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해질 무렵에 이제 해가 이게 완전히 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어두운 것도 아니고 약간 이제 니엇니엇 이렇게 해가 지일 때 진짜 이제 개인지 늑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 시간대를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이제 요때를 블루아웃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주식 시장이 지금 제가 볼 땐 딱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나쁜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지수는 계속 이제 빠지고 있고 미국 긴축에 대한 이제 우려 때문에 시장은 하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이제 속을 들여다보면 로봇 관련된 종목들 뭐 초급등을 하고 있고, 또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 줄줄이 또 신고가 나타나고 있고, 오늘 또 2차 전지 종목 중에 에코프로가 장중에 또 15%가 훨씬 넘게 이제 급등을 하면서 시총 이제 7조 원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고점 부근에서 약간의 또 차익 매물이 나왔던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같은 이런 종목들까지도 이제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극명하게 매크로 이슈에 따라서 좀 희비가 좀 엇갈리는 그런 시장이 이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렇게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흐릿흐릿할 때 뭔가 반짝이는 확실한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이제 빛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더 강하게 좀 집중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도 어차피 이제 내일 지나고 나면 수요일이 또 휴일이잖아요. 네. 3일절 휴일을 앞두고 이런 이제 종목 장세의 분위기가 어차피 내일까지 계속 좀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오늘 오후장에서도 이런 뭔가 좀 흐릿흐릿한 개와 늑대의 시간 속에서 반짝반짝 좀 빛날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내시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로봇 관련된 뭐 후속 종목을 보셔도 되고 또 MWC 개막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를 보셔도 되고 그리고 또 2차 전지 종목들 중에 또 신고가를 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보셔도 되니까요. 시장 전체적인 어떤 먹구름보다는 개별 종목의 모멘텀에 좀 더 집중을 하셔가지고 빛날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찾아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개별 모멘텀을 가진 종목 우리 영미 매니저께서 픽해오신 원샷 스페셜 종목이 2가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미국 증시가 간밤에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주말 동안에. 근데도 우리 시장에서 코스닥이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이 조금 코스닥 지수가 지금 뭔가 하락 반전을 하려고 하는 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방금도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시장 특히 지난 주말에 하락이 되게 좀 기분 나쁜 하락이었어요. 네. 물가에 대한 이제 긴장감이 좀 높아지고 연준의 이제 긴축 우려가 좀 강화되다 보니까 미국 3대 지수가 일제히 다 1% 넘게 이제 하락이 들어왔고 특히 잘 버티던 유럽 시장, 독일이라든지 프랑스까지도 거의 2%대에 가까운 큰 폭의 이제 낙폭이 좀 나타났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연준이 계속해서 좀 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으면 오히려 이제 코스닥의 개별주들, 뭐 성장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법한데 안 빠지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이 지금 워낙 이쪽 테마에 좀 강하게 붙어 있고 제가 2개의 운동장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이제 우리 야구도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시장도 어찌 보면은 메이저리그는 기관 외국인들, 특히나 외국인들이 아주 좀 선호하는 2차 전지 소대 종목들이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상승하는 2차 전지 소대 종목들,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에코프로, LNF 이 세 종목만 합치더라도 시총이 30조가 훨씬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버텨주고 있으니까 코스닥 시장이 안 빠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 종목들이 조정을 받아버리니까 지난주에 우리 큰 폭의 또 하락이 나타날 때는 2차 전지 소대 종목들이 이제 빠질 때였잖아요. 오늘은 소대 종목들이 버텨주는 와중에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잘 버티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은 미국 증시 급락과 조금 디커플링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미 이런 시장 흐름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요번 주는 중간에 이제 휴일도 끼어 있고 또 주 후반에 발표되는 뭐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사실상 이제 좀 개별주들의 이제 흐름이 조금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 흔들거리고 투자를 하기 좀 불안한 시장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이럴 때 잘 가는 종목들은 수급 흐름이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지 시장 자체가 명확하게 좀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수급이 좀 몰려있는 쪽으로 좀 집중을 하신다면 뭐 시장의 불확실성 정도를 충분히 좀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영미 매니저께서 편입해 주셨던 종목들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2월 22일이에요. 뭐 일주일도 안 됐는데 로보티즈를 그때 편입해 주시고 네. 오늘 거의 오전장에 상한가까지 갔거든요. 네. 지금도 27% 넘는 아주 높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좀 더 들고 가볼까요? 당연히 이제 홀딩을 하셔도 되고 네, 뭐 수익이 수익 많이 봐도 나신 되고. 분들은 절반 정도는 좀 챙기셔도 되고 네. 지난주에 제가 뉴로메카 무료 방송 때 딱 찍어드리고 다음날 바로 상한가까지 이제 맞아요. 급등을 하고 나서 제가 후속주로 로보티즈를 말씀을 좀 드렸었죠. 특히나 도로교통법 개정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후반에 이 로보티즈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면서 그 표 아마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거 기억들 나실 거예요. 생방송 중에 제가 요거는 로보티즈를 위한 법 개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고 2단계 이제 실증 작업이 이제 완료 단계에 있는 실외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된다라고 하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로보티즈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차트 분석을 해드릴 때 뉴로메카랑 딱 비교를 해드리면서 뉴로메카가 단기적인 눌림목을 만들고 전고점을 넘어갈 때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이제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다. 이 직전 고점 이걸 뚫을 때 나타나는 장대 양봉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로보티즈도 똑같은 위치에서 지금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인 거예요. 전고점 부근에서 약간의 이제 눌림목을 만들고 이 하루 이틀 정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4만 원을 지금 뚫었단 말이에요. 제가 소개해드린 가격 대비해서 딱 이틀 만에 지금 무려 34%가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당연히 뭐 익절을 하시고 수익을 좀 챙기셔도 되고 나머지는 뭐 조금 더 들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로보티즈뿐만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무료 방송할 때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찍어드렸거든요. 이 종목도 지금 로봇 종목 중에서는 시가총액이 지금 가장 큰 종목인데 오늘 장중에 20%가 훨씬 넘게 급등이 나타나고 있어요. 차트 패턴도 똑같죠. 이런 종목들을 찾아내시면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급등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 해드린 것도 좀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보티즈 수익 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다음 종목 리뷰 더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비트나인 2월 10일에 편입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챗봇 수혜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어요. 이 종목은 한 어디까지 맞습니다. 바라볼까요? 이 종목도 뭐 이미 소개해드리고 나서 2, 3일 있다가 바로 목표가 터치를 하긴 했는데 맞아요. 제가 이제 리뷰를 해드리는 이유는 역시나 이 종목도 차트예요. 차트 딱 보시면 제가 오늘 왜 리뷰해드렸는지 보이실 거예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로봇 종목들하고 위치가 똑같죠. 네. 전고점 지금 15,000원만 뚫으면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대 양봉 만들면서 20% 넘는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또 메타 플랫폼즈가 역시나 이 AI 챗봇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라마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를 또 출시를 했거든요. AI 챗봇 서비스 출시한 것과 관련해서 메타 플랫폼즈 또 관련주로도 비트나인이 수혜주로 좀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차트 위치와 메타 플랫폼즈 호재 요 두 가지를 이제 보시면서 정고점을 강하게 한번 좀 뚫어내는 흐름을 기대를 한번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비트나인은 일단 목표가를 터치했지만 전고점 이상까지 한번 가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영민 매니저께서 픽해 오신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별 모멘텀을 안고 있고 네. 또 로보티즈를 이을 만한 그런 후속주를 네. 준비해 오셨을까요? 역시나 차트는 지금 이제 박스권을 한번 좀 뚫어내면 시원한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네. 지난주에 선익 시스템이 좀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XR 기기 또 메타버스 관련된 하드웨어 관련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600원 현재가로 뉴프렉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제가 이제 메타 플랫폼스 말 좀 드렸잖아요. 네. 그거랑도 지금 관계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뉴프렉스는 FPCB를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수페타시스도 똑같은 이제 기술적인 위치에서 이제 급등 나오는 거 이제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수페타시스도 MLB라고 하는 이제 이 기판을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한다라고 해서 관련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시장에서 아주 좀 강하게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요. 뉴프렉스는 FPCB 주로 이제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FPCB를 만들었었는데 사실 이제 전체 매출 비중이 한 60%, 70% 정도가 이 카메라 모듈용 FPCB에서 나오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카메라 모듈 수익성이 별로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 둔화에 대한 이제 우려 때문에 주가가 이제 작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제 좀 소외되는 모습이 좀 나오다가 8월, 9월 이후부터 이제 주가가 좀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왜 살아났냐면 바로 이제 뉴프렉스라고 하는 회사가 메타에서 생산하고 있는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 여기에 들어가는 FPCB의 솔벤더 우리가 솔벤더라고 하면 독립적인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유일한 이제 벤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오큘러스 퀘스트에 FPCB를 납품하는 전 세계 유일한 회사가 바로 이제 뉴프렉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XR 기기, AR 기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그래도 가장 좀 앞서 있는 회사가 메타 플랫폼즈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메타 플랫폼즈는 페이스북에서 사명을 메타 플랫폼즈로 바꿀 정도로 이쪽 하드웨어와 또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상당히 많은 투자, 뭐 10조 원이 넘는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 이미 이제 밝히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인가 동시에 오늘 또 메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이제 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지금 말 그대로 아주 이제 좀 대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생성형 이제 앱 챗봇 시장, AI 이제 챗봇 시장에 메타 플랫폼스도 이제 진출을 한다라고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뉴플렉스와 관련된 이제 수혜가 어느 정도 좀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도 매출 비중이 카메라 모듈용 FPCB 매출 비중이 좀 높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품 믹스가 이제 개선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 쪽으로 납품하는 XR 기기용 FPCB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할 거고 전장용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FPCB도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믹스가 좀 개선이 되면 매출 비중이 좀 작다라고 하더라도 전장용이라든지 XR 기기용으로 들어가는 FPCB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올해 2023년에 지금 예상 매출액이 3천억을 지금 넘어갈 걸로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229억 정도로 지금 예상치가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창사 이래 지금 최고 실적이 이제 경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주가는 지금 작년 8월에 아주 강하게 급등을 해가지고 9,000원대 이제 고점을 만들고 난 이후에 거의 지금 6개월 가까이 이렇게 이제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 박스권을 좀 뚫어 올릴 때 전고점 돌파를 할 때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로보티즈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종목들처럼 전고점 돌파를 할 때 아주 강하게 좀 시세가 분출이 되는 흐름을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1차 목표가 일단 8,400원 정도 박스권 상단 조금 위에 8,400원 정도 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6,6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뉴프렉스입니다. 목표가 8,400원이고요. 손절가를 6,6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5장에 눈여겨보시고요. 두 번째 이제 원샷 스페셜 종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섹터의 종목일까요? 두 번째는 로봇 관련된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이제 1월 달에 한번 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네. 다시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도 한번 소개해드렸고 맞아요.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인데도 또 공략. 그 자리에서 공략을 했는데도 지금 30%가 넘게 네. 수익이 났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지만 재편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수익을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765원 현재가에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 종목을 이제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 딱 하나예요. 아침에 로봇 종목들이 물론 이제 좀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슬렁슬렁 움직이긴 했는데 도화선이 된 건 저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 때문이었다라고 보거든요. 네. 두산 그룹이 올해 안에 두산 로보틱스를 이제 상장한다. 그러면 상장을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이제 조달한 자금을 협동 로봇 시장에 엄청나게 또 많이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아마 대기업들의 어떤 투자, 삼성그룹도 마찬가지고 LG그룹, 현대차그룹 전부 다 이 170조 원이 넘는 이 로봇 시장에 대기업 총수들이 다 주목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지금 급등을 좀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협동 로봇 시장 성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한껏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코닉 오토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서 미국 이제 아마존 수혜주 그리고 쿠팡 수혜주 이렇게 이제 물류센터에 자율주행 로봇 을 납품하는 기업으로 이제 코닉 오토메이션이 관련된 수혜주로 지금 잘 알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에 보는 이 로봇 투자에 대한 이제 열풍이 감안하면은 지금 코닉 오토메이션은 주가의 위치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저점 부근에서 공략할 수 있는 자리니까 차분하게 편입을 한번 해보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5,300원, 손절 가격은 4,2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로봇 관련주로 코닉 오토메이션에 편입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터치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네. 무료 방송이 오후 4시일까요? 네, 오후 4시에 무료방송 뭐 이번 주 시장 전략 말씀드릴 텐데 제가 로봇 종목 지금 아직 안 움직인 거 이제 딱 하나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궁금해 죽겠는데요. 그거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난주 금요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 공개 방송 때 딱 하나 남아있는 그 로봇주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에 준비되는 김영민 매니저의 무료 방송까지 함께해 보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